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부지를 JDC가 사업자로부터 다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버자야 그룹이 손을 떼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CTV를 피하려고 종이 상자를 뒤집어 쓰고 상가에 침입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공항 확충 특별지원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행정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가 잇따라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된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불투명해졌는데요. 결국 JDC가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다시 사들이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17년까지 2조 5천억 원이 투입돼 휴양 숙박시설과 메디컬 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사업자인 버자야 제주 리조트 측은 1단계 사업으로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하며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공사는 중단됐고 오는 20일로 만기가 다가온 버자야 측의 대출금 1,172억 원은 JDC가 갚게 됐습니다. 버자야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 저희가 대신 대납을 하고 토지를 가져오는 그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 부지의 85%인 65만 제곱미터는 다시 JDC의 소유가 됩니다. 버자야 측이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떼고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JDC는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특별법 개정을 포기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자야하고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수순일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 협의를 빨리 해서 토지주들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버자야 측은 이미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 JDC는 투자기업과 제주도,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어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올해부터 주택사업을 시작합니다. 개발센터는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학교 부지 중 일부를 용도 변경해 올해 안에 3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에도 공동주택 용지가 계획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공항 확충 지원본부 특별지원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성산읍사무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건축과 토지, 감정 등 주민들의 의문점에 대해 1대1로 무제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지원사무소에는 김방훈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주민 소통단 14명이 근무하고 변호사와 회계사도 상담을 맡게 됩니다. 종이 상자를 뒤집어 쓰고 상가에 침입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CCTV를 피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상자를 뒤집어 쓰고 상가 복도를 걷는 남성. 상자를 펼친 뒤에는 대걸레를 이용해 CCTV를 가리고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갑니다. 매장 안에서는 모자가 달린 옷으로 노출을 피했습니다. 유아용품 매장에서 현금과 체온계 등 66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28살 김모 씨입니다. 화장실이다 보니까 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쪽 화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공간이 아니라고. 현장을 빠져나온 김 씨는 CCTV가 없는 골목길을 이용해 2시간을 걸어 지인의 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 하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범행 장소로부터 1km 떨어진 이곳 편의점에서 남성이 음료수를 구입하다 이 내부 CCTV에 얼굴이 또렷하게 찍혀 결국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은 탐문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아 김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이번에는 김 씨의 SNS가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올린 글과 풍경 사진 등을 근거로 잠복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페북에 올라온 사진, 동영상, 댓글 등을 분석, 용의자 배해처 및 임시 주거지, 임시 직장 등을 확인해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벌초와 제사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척에게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정권 판사는 44살 김모 씨 등 사촌 형제 2명이 사촌 형수 63살 이모 씨를 상대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나누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사촌 형수와 약정을 맺은 뒤 5년 동안은 집안 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다. 재판을 앞두고 3년 동안만 일부 비용을 부담했다며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아라동과 연동을 잇는 아연로의 한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한북교입니다. 폭 10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 도중 자재 설계 오류가 드러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다시 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관급공사 부실 시공, 예방 대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공정률이 50%를 넘어선 한북교. 교량 상판이 눈으로 봐도 마치 물결이 있는 것처럼 불룩 솟아올랐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 상판의 솟음 정도는 최소 9cm에서 최대 18cm. 상판이 솟아오르면서 도로 옆 파이프도 함께 휘어졌고 평평해야 할 인도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문제가 된 상판을 제작한 업체는 상판 위에 도로 포장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예산 55억 원이 투입된 교량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시는 다시 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 교량은 그 소슴치가 설계할 때 좀 과다하게 좀 계산이 돼서 외형적으로 지금 그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시가 교량 공사에 재시공을 명령한 건 이번이 두 번째. 제주시 화북이동 황사평 마을 인근에 건설 중인 와호교도 완공 예정 날짜가 넘었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교량 상부에서 10cm가 넘는 처짐 현상이 발견돼 재시공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관급자재 납품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시정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따른 소요 비용은 그 관급자재 계약 업체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안전이 최우선돼야 할 교량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실이 잇따르는 근본적인 원인과 예방책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김찬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실 시공으로 드러난 다리들은 철제 대들보에 콘크리트를 씌우는 새로운 공법이 도입됐습니다. 불룩한 대들보를 콘크리트 무게로 눌러 수평을 맞추는 방식인데 수평이 맞지 않아 한북교에서는 소숨 현상이, 와호교에서는 처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들보를 설계한 업체가 얼마나 불룩하게 만들어야 할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설계, 시공 단계 많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서 분명히 제대로 했으면은 이 오류가 충분히 감지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새로운 공법을 관리 감독할 전문 인력이 행정기관에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전문 감리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설계 오류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 공사를 하더라도 벌점을 주거나 몇 개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형식적인 제재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전문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이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어떤 별도의 전문 검증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리는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야 할 교통 기반 시설입니다.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감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한라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한라학원 전 이사장인 80살 강모 씨에 대해 제주시가 제출한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빠르면 다음 주에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한라학원 이사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제주시 노형동의 농지 10,000제곱미터를 산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확정한 신청사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제주시 연동의 현 청사를 허문 뒤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임시청사를 짓는 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데다 현 청사의 주차장도 좁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후보지로는 제주시 노형동 옛 해안경비단 부지와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인근 공공청사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최가별 사장과 직원들이 30만 원, 대성환경 이상훈 씨가 50만 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주시 지회 고창덕 회장이 30만 원, 쉐보레 제주선진 현승철 대표와 직원들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문교 이사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양금석 4.3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차기 이사장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이사장 후보자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로 1명을 선정하며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뒤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국가당 제주도당 창당 대회가 오늘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렸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국가당은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보통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당 창당은 전국에서 4번째로 위원장에는 한의사 고성호 씨가 선출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교육청의 집단 해고 방침이 당사자와 상의 없이 밀실에서 기존 방침을 뒤집은 졸속 행정이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미래비전 국제심포지엄이 오늘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오늘 행사에 프랑스와 일본, 중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미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제주 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최종 보고회와 도민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됩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모텔 5층에서 불이 나 객실 1개를 태워 4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객실에 냉온수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모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